사실 듣기. 사실 듣기란 상대가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보기 좋게 디자인하여 전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로 건너뛰기도 하고 군더더기도 많고 과장하기도 한다. 그럴 때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실 듣기다. 상대방이 들려주었던 장황한 내용을 짧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여 다시 들려주는 기술이다. 앞에서 나온 불평 많은 후배 앞이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계속되는 야근이나 새벽 작업에 너무 당연한 게 생각했던 것 같다는 말이지? 이때 자의적인 해석을 붙여서 말하기보다 상대가 말한 표현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좋다. 사실 듣기를 중간중간 사용하면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구나 하고 안심한다. 물론 맥락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아, 내가 그렇게 말했나? 사실은 이런 뜻이었는데 하며 방향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공감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뭐란 말이지? 잠시만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 기술은 특히 비즈니스 대화에 유용하다. 내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이해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비즈니스 대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회의 시간이나 미팅 때 사실 듣기 기술을 사용하면 오해의 확률을 확 줄일 수 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고 싶은데 김 대리가 확인해 주겠어? 그러니까 김 과장 의견은 뭐뭐라는 거지?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저는 부장님의 말씀을 뭐뭐라 이해했습니다. 수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사실 듣기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다 보면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레짐작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속 터질 일이 생긴다. 회의와 미팅에서 서로의 위치에 상관없이 서로의 대화를 확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물론 윗사람이 먼저 제안하는 게 좋다. 이것이 문화로 정착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줄어들게 된다. 감정 듣기. 감정 듣기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사건과 상황에는 감정이 숨어 있다.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감정, 즉 가장 먼저 일어나는 직관적이고 솔직한 감정을 직면하라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렇게 되면 슬퍼도 언성을 높이고 당황스러워도 소리를 지르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때 듣는 사람이 상대가 보여주는 눈빛, 표정, 목소리, 자세 등 자세히 살펴보면서 감정을 읽어내면 적절하게 대응하면 비로소 숨어있는 감정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동안 많이 지치고 서운했겠어. 계속되는 야근과 부당한 대우에 씩씩거리며 후배를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숨어있는 서운한 마음을 알아본 후 이렇게 반응한다면 후배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상대방이 콕 찍어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면서 비로소 진짜 위안을 받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최근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배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다. 요즘 어때? 괜찮니? 하고 묻자 후배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괜찮아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 말할 때마다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은 듯했다. 게다가 목소리가 지나치게 담담하고 건조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애써 덮으려는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여전히 슬프게 들리네. 허무한 느낌이겠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돌연 그 후배가 왁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선배, 너무 슬프고 공허해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후배는 울음 끝에 우니까 좀 낫다 며 속삭였다. 씩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털어놓고 싶고 울고 싶었던 것이다. 감정은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다가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떠난다. 당황스러웠지? 정말 놀랐겠다. 속상했지? 마음이 힘들었겠어. 이렇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면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휘젓지 않고 사라진다. 반면에 존재가 확인되지 못한 감정은 출구를 찾을 때까지 마음 어딘가를 떠돌면서 계속 생채기를 낸다. 그래서 슬픈 건지 아픈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른 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감정을 무뎌지게 된다.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우리는 느끼지 않고 생각한다.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익숙해하면서 느끼고 음미하는 것에는 어색해한다. 전략적 대화는 능숙하게 하지만 정서적인 대화는 불편해하고 사실적인 대화는 익숙하게 하지만 관계의 대화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사람이 중요하다, 관계가 좋아야 일이 되지 라며 모순을 드러낸다. 어쩌면 우리는 솔직한 감정 한마디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게 불필요했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외롭고 힘들어요. 위로해주세요. 라는 말을 못해서 누군가를 욕하고 세상에 비난하며 내가 부끄럽네, 미안해, 후회하고 있어 라는 말을 못해서 상대를 들썩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되고 싶다면 이 감정 듣기를 충분히 잘 활용해야 한다. 핵심 듣기. 핵심 듣기란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알아주었으면 하는 속마음이다.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며 듣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불러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돼 그 너머에 있는 본심을 챙기지 못한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잘해보고 싶었던 긍정적인 의도가 있었기에 실망이나 서운함 같은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졌던 기대나 목적, 의도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 순간의 감정에만 매몰된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무엇에 실망해서 화가 난 걸까? 그가 정말 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앞에 예시에 나온 후배는 어떤 마음으로 선배에게 부당한 대우라고 말했던 걸까? 그는 회사나 조직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원했고 또 무엇이 잘 되지 않아서 저렇게 속상해하는 것일까? 아마도 열심히 일한 만큼 존중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되더라도 숨겨진 노력을 알아봐 주길 바랬던 건 아닐까? 일하기 싫으니까 뺀질거리네? 다 참고 하는데 유별나게 왜 저래? 만약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자신의 공식이나 상대방의 공식을 알고 있어도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기 힘들다. 상대방을 난 오케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본래 게으르고 동기가 낮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가 가졌던 애초에 좋은 의도와 기대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오케이 관점, 즉 의욕적이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숨겨진 핵심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존중받고 싶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후배의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읽는 선배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다. 지치고 속상하지? 라고 후배의 숨겨진 감정을 읽어주고 그의 핵심 메시지를 캐치해 위와 같이 말해준다면 후배는 더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감정을 수습하고 잘해보고 싶었던 본래의 의도를 돌아갈 수 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그 후배에게 처음부터 긍정적인 의도가 없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니 덩달아 귀찮아져서 충동적으로 꺼낸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이라도 귀한 의도를 바라봐주면 아 그렇죠. 이왕 하는 거 잘해보고 싶죠. 하며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 더 이상 길게 투정 부리지 않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출입금지, 말뚝을 세워놓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감정들을 해소하려면 감정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길을 새롭게 내줘야 한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레의 방향을 틀어줘야 한다. 그렇게 길을 새롭게 내는 작업을 바로 핵심 듣기다. 핵심 메시지를 잘 찾아서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말이 멈춘다. 더불어 새로운 기대를 일으킬 수 있다. 못하겠다, 안 되겠어,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보자. 뒤집어서 들어보는 거다. 그래야 사람이 더 빨리 제재를 찾을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다. 나이 먹고 공부하려니까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대학원 준비하는 게 이렇게 고된 일인 줄 몰랐네. 서류도 많고 필기시험에 내가 보는 대학원은 면접도 엄청 까다롭대. 그만둬야 할까봐. 그때 나는 섣불리 동의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래, 준비할 게 많구나. 그렇지만 너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잘해내고 싶은 거지? 그러자 갑자기 친구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쏟아져 나왔다. 대학원 입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지 친구는 신이 나서 설명하고 있었다. 못하겠다. 넌 친구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강의를 맡게 된 고객사의 담당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반복한 적이 있었다. 대개는 한두 번의 통화로 마무리되기는 마련인데 본인도 지나치다 싶었는지 전화를 하면서도 제가 좀 걱정이 많은 편이죠. 처음에는 행사라서요.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그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실수 없이 제대로 하려고 점검하는 것 알고 있어요. 이번에 잘 돼야 다음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러자 담당자는 자신을 깐깐한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향한 더 깊은 열정을 드러냈다. 중요한 것은 그 후로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지금도 그 회사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어제는 신랑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팀 경력사원을 뽑는데 인사과에서 나한테 다 넘기는 거야. 난 채용 경험도 없는데 말이야. 그거 준비하느냐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그때 난 이렇게 말했다. 공정하게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니 힘들겠다. 그래도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좋으면 정말 뿌듯하겠어. 그러자 어느새 인사과에 대한 원망이 쏙 들어갔다. 오히려 지금까지 준비하고 진행해온 일들에 대해 신명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열심히 살고 싶고 주어진 것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후배에게 핀잔을 주는 선배라고 해서 애초 괜찮은 선배가 되고 싶은 바람은 없었을까?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댄 엄마라고 해서 좋은 엄마가 되려는 다짐이 없었을까?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는 부부라고 해서 멋진 커플이 되고 싶은 기대가 애초부터 없었을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도록 알아봐 주는 것이다. 첫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자신조차 소홀하게 대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소중히 다루어주면 긍정적인 의지와 싹은 푸른빛을 잃지 않는다. 연습하기.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통해 3F, 사실 듣기, 감정 듣기, 핵심 듣기를 연습해보자.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 팀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에 후배가 와서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는다. 다들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협업을 할 거면 맡은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한심해 죽겠어요.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 후배를 OK 관점으로 바라보면 3F 방법을 사용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일단 다음 빈칸을 채워가며 연습해보자. 사실 듣기, 감정 듣기, 핵심 듣기. 선배는 내가 참아라 라고 다독이거나 웃긴 놈들이네 하면서 같이 욕할 수도 있고, 누가 문제야? 내가 해결해줄까? 하면서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청은 허락 없이는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말하는 키워드를 듣고 감정을 헤아려보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는 핵심을 찾아야 한다. 3F 기술의 예.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나 보네. 팩트. 답답했겠어. 화도 나고. 필링.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 포커스. 칼 로저스는 경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깊이 있게 듣는다는 것은 단어나 생각, 감정, 개인적인 의미,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 밑에 깔려있는 의미까지 듣는다는 뜻이지요. 때때로 나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메시지 속에서 그 사람의 겉모습 아래 깊이 파묻혀 있는 인간적인 절규를 듣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발굴하듯 탐험하듯 채집하듯 사람의 감정과 메시지를 찾아내려는 집중력과 노력과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듣기 능력이 큰 사람은 말그릇도 클 수밖에 없다. 친구의 이야기에 쉬지 않고 대꾸하며 자기의 말을 이어나가는 사람을 볼 때, 팀원의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여는 상사를 볼 때, 아끼는 후배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며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걱정돼서 그렇지. 라며 위안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속상하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주시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어야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릴 때는 가정과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지만 사회에서는 동료, 친구, 선배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되어줬으면 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면 그들의 말을 먼저 받아주자.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싶거든 입을 열지 말고 귀를 열어보자.